네, 그 2편, 그 미친 친구의 견해. 그 미친 친구가 예측하는 가격은,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무리가 되는 가격이 있지만, 그 친구가 말하는 전 세계가 파이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지금 썸네일에 제가 실은 거는 그 2021년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게 예전에는 달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부터 8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달러가 많아지는데 그전에는 금이 많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각국이 갖고 있는 게 인터내셔널 리저브가 51.3%가 달러예요. 그 다음에 유로예요. 이거 합치면 70 되죠? 7대 3의 법칙이 작용이 되죠. 금이 14.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외화, 그 다음에 엔화도 있고 영국 스털링화도 있고 린민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에 지금 묶여 있는 게 이게 너무나 지금 위험하니까 사실 이 저금리 저물가가 정상인데 이제는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파이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지금 변동환율제 때문에 각국이 너무 이게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회계 정책도 불투명하고 또 막 이렇게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도 쓰고 뭐 그 재정 운영이 너무 방만하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독재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내 고정환율제 어떤 통화에 패깅이 돼 있는 연동이 돼 있는 영내 고정환율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브릭스 국가가 위주로 돼서 러시아가 지금 총대를 메고 중국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참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회계나 뭐 여러 가지나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말뿐이고. 그래서 이제 범국제적인 암호화폐를 찾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면적 GDP가 뭐 31%인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제 블록체인 등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이유. 이렇게 지금 FX 리저브가 미국이 62.3%.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더 늘었죠. 유럽이 80%. 이거는 이게 지금 유로화가 20% 이러면은 이게 80%가 넘으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일본,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90%가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70% 밑으로 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데 이 브릭스 국가들이 결제를 자기네들끼리로 한다. 자기네들 뭐 러시아 루블화, 뭐 중국 위안화, 브라질 뭐 헤알화, 그다음에 인도 루피 뭐 이런 거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국이 갖고 있던 달러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달러를 많이 안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다 다시 팔아야죠. 시장에다 다시 팔게 되면 미국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죠. 미국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통화 증발이 되니까 미국 국내로 가니까 미국은 물가가 막 오르겠죠. 기름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쌀 수도 있고 뭐 7배, 8배 올리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미국이 돈을 다 찍어내도 그 돈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결제를 위해서 석유 결제를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변동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나 줄었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 달러를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인플레로 폭망하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많다 이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이것만 해도 12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갖고 있는 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2조 달러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게 되니까 이제 시가총액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구글, 아마존, 벅셔헤이 요거 딱 합치면 11조 달러예요. 마켓캡 11조 달러.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랑 막 돌아다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거를 11조 달러 중에 5조 달러 정도는 잘못하면 집어던질 수 있는 거죠. 5조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통화 증발 효과가 돼서 인플레가 돼갖고 완전히 곡소리가 나겠죠. 이거를 5조 달러나 3조 달러 정도는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누군가가 소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우피알에다가 호랑이 만난다. 뭐 전호호랑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니까 뒷문에서 이리가 들어온다. 재앙이 끊임없이 닥치는 거죠. 전호호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릭스 얘네들 막으려고 암호화폐 막으려고 그러다가 암호화폐 막으려고 그러다가 이런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막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지금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이리떼처럼 덤벼드는 거죠. 호랑이 하나 막으려다가.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일파이가 뭐 31만 4천 불 이거는 이제 그 사람 논리를 보려고 제가 한 거고 가격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가격에 상관없이 현재 이제 미국 중심의 이 달러 통화 체제를 유지하거나 연장하거나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성장하고 있다. 파이는. 이게 그 친구 31만 4천 불 주장한 친구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GDP가 G7 국가의 GDP가 블릭스 국가의 GDP에 의해서 추월을 당했죠. 근데 2021년도 보니까 뭐 많이 추월을 당해서 브릭스 국가가 34%, G7이 28%더라고요. 여기는 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그 국가 유로도 단일 그 통화를 만드니까 이게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처럼 금융 공동 통화를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안 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거나 재정 파산의 위험이 있죠. 유럽 말고 이런 정책을 펼 나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브릭스 국가들하고 플러스 알파 국가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도 경제적 이유만큼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으로부터의 뭐 독립 뭐 이런 거라든 게 있었는데 아무튼 유로화를 만들 때부터 이제 유로화와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비율을 정했는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죠. 근데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이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도 다른 나라도 중국을 잘 몰랐을 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으니까 주로 교역국 통화였던 위안화를 영내 기축 통화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중국도 그걸 원했고 어쩌면 한국 정부도 그런 걸 좀 원했고 그런데 달러로 교환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달러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고 앞으로도 뭐 그럴 거고 엔화도 중국화도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쉬는 곡은 이 변동 환율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 환율에 대한 공포 속에 이 달러 보유가 완전히 집착을 하게 된 거죠. 아시아 국가, 특히 아프리카나 이 산유국들은 페트로달러, 오직 금하고 달러는 전부 금하고 원유는 달러로밖에 결제할 수 없었으니까 달러 보유가 집착 수준으로 늘어나서 각국이 그렇게 미국이 돈을 찍어도 그거를 다 흡수를 해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본 독재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거 미국한테 찍히면 가는구나.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앙골라죠. 앙골라가 옛날엔 내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지만 앙골라 산유국이거든요. 산유국인데 이번에 이제 그 앙골라가 그 중국하고 그걸 했죠. 앙골라가요. 참 잠깐만요. 이거 앙골라가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놨었었는데
앙골라가 이제 달러에 패깅돼 있는 거를 해서 이 석유 결제를 달러 말고 다른 거로 하겠다. 이게 지금 달러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기 이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앙골라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저기서 고정환율로 바꿔버린 거죠. 고정환율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아르헨티나가 고정환율로 바꿨다가 타이밍을 못 맞춰갖고 망했거든요. 이게 또 고정환율로 되면 미국 달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 안 맞으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환율제에 대한 고통, 그다음에 고정환율제에 대한 고통이 있으니까 이거 달러 말고 저 어디다 할 게 없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이에요. 그 브라질하고 차이나하고 이제 그 달러로 이 달러로 결제하는 거 말고 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레아라하고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하기로 한 거죠. 서로 이제 무역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방송 뭐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이 무슨 역사 파괴, 가치 파괴, 남녀 평등 파괴, 가치 존중 파괴, 어린아이 10살 때 성전환 합법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우리 미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뭐 지금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 통화가 생기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달러 중에 반 정도 팔게 되면 미국은 작살 나는 거죠. 뭐 물가가 3배, 4배 올라 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계속 있고 푸틴이 뭐 완전히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중국 따까리 비슷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을 어떻게 해든지 이기든지 마감을 하든지 편을 들어야 되니까 푸틴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위안화 결제 지지한다. 이렇게 그냥 성명을 발표했죠. 그때 만났을 때. 물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루블하고 지금 위안화 섞어갖고 원화 그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 유통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구나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이제 ditching the dollar 왜 다른 나라들은 US 달러를 포기하는가? 심지어 프랑스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LNG 6만 5천 톤 수입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위안화로 결제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달러 받는 것보다 위안화로 받아도 이게 미국의 금융 감시망에 걸리지도 않고 뭐 위안화 갖고 있다가 중국한테 살 거 많잖아요. 뭐 뭐 여러 가지 뭐 차도 사고 무기도 사고 중국 비행기 차 사기로 했죠 참. 미얀마가 중국 비행기 16대 샀다가 한 대도 못 떠오른다면서요. 까보니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국한테 비행기 사기로 했으니까 위안화 받아갖고 위안화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이거를 달러를 통한 게 아니라 상하이 원유거래소 통해서 위안화 결제를 해버렸죠. 프랑스가. 원래 프랑스가 좀 항상 이렇게 앵글로색슨족들을 미워해서 삐딱한 것도 있지만 자유진영에서도 이렇게 이제 달러를 기피하기 시작하는 게 생겼다라는 거죠. 더구나 아까 앙골라도 그랬지만 그 케냐하고 여기 이런 문제, 앙골라 문제도 있었지만 케냐도 이제 커피나 꽃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케냐 화폐는 실링화인데 사우디 아람코하고 케냐하고 하면서 얘네들이 케냐 돈하고 사우디 돈하고 하는 거로 지금 달러 거치지 말자. 환전 수수료만 들고 우리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뭐 미국이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갖고 케냐하고 사우디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다음에 인도도 지금 뭐 심지어 이제 사우디가 이제 이런 거 총대 메고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자기네 경쟁 국가가 됐잖아요. 미국이 원유 수출하고 그 셰일 가스 같은 거도 많이 하고 원유 수출국 1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동에 이제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대, 해군, 공군이 다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적은 지지 못하지만은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꼭 뭐 니네 그래서 한국 무기 많이 구입하잖아요. 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인도 수상이
다른 나라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꼭 달러로 결제하지 말고 제3세계 국가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해라, 루피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세안 국가, 우리 스즈키컵인가요? 우리 그 박항서,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하는 거. 거기도 이제 재무장관 하게 되면서 달러나 유로, 엔, 뭐 브리티시 파운드 이런 거에 대한 걸 줄이자.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의 지역 통화를 만들자. 그 지역 통화가 영내 통화 바스켓이거든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영내 통화 바스켓. 영내 통화 바스켓이 이거 만드는 거죠. 공동 변동 환율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 만약에 위험이 있으면 거기서 다 결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공동 변동 환율제도 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펀더멘탈은 튼튼한데 뭐 이러면서 갑자기 망하는, 아르헨티나처럼 만기 구조를 못 맞춰서, 우리도 만기 구조 못 맞춰서 IMF 당했는데 그런 짓은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흉악한 꼴은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명 관리 변동 환율제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유럽처럼 정치적인 상황이 막 있어갖고 유로로 확 엮게 돼도 그래도 피해보는 나라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그거 한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뭐 캄보디아니, 라오스니, 뭐 또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패깅을 하려니 믿고 패깅할 나라는 없고,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암호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걸 주장하는 친구가 31만 4천 부 얘기한 거예요. 각국은 그냥 자기 통화해라. 지금 뭐 케냐 실링화하고 아람코하고 인도 루피, 우리 뭐 물건 결제는 이제 우리 거로 해라. 이런 식으로 비용 없이 돈 찍어내는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원화 한국 돈 찍어내는데 나라가 돈 드나요? 근데 유럽은 이런 비용 없이 돈 찍어내는 권한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이 자국 통화 발행 이익을 포기할까요? 베트남 돈하고 한국 돈하고 한 20대 1 정도 되나요? 인도네시아 돈하고 한국 돈하고 한 10대 1 되나요? 왜 막 그렇게 발행하죠? 자국 통화 발행 이득이 있거든요. 이걸 포기 안 한다. 그 자국 통화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후 채권 시장처럼 리저브처럼 이거를 서로 활용한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 공동 통화 바스켓 통화와 같다. 이런 암호화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이 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할 수 있어요? 파이코인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거 정말 말되는 얘기예요. 근데 신흥국들은 자기네들이 뭐 지금 유로도 안정화되는데 힘들었지만 재정 포지션이 투명해야 되고 신뢰 쌓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가 돼야 되고, 지난 30년간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낮았죠. 근데 지금 중국의 이제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에서 다른 데로 옮기니까 그거 아시아 국가들, 인도 국가들, 인도네시아 그거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죠. 태국도. 이게 지금 재정 원칙을 지켜야 된다, 각자. 근데 그거를 지금 하기가 쉽지 않죠. 브라질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원칙 안 지키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국 통화 대신 타국 통화를 쓰게 되면, 방만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자국 통화 발행 이득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암호화폐를 해서 그 주요국 영내 통화의 파이 기준, 자국 통화 기준으로 물건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1만 4천 불은 모르겠지만 314불은 반드시 넘어간다. 이거를 지금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전 세계가 파이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미치 친구 얘기가 암호화폐, 그 다음에 파이코인의 가치를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 잘 생각하시는 어떤 좋은
공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31만 4,159불 그 소동 예, 이제 경제학적, 화폐금융적 근거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